하트 시그널 네 번째 만남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시그널하우스 집사 정혜상 형제이고요. 또 여러분을 다시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잘 쉬셨나요? 살찌신 분 있나요? 음, 여러분들 SNS를 제가 잠깐 뭐 몇 개 봤는데, 아는 분들을 몇 분 봤는데, 다들 재밌게 많이 놀러도 가시고, 가족과도 시간을 잘 보내시고, 아주 좋은 모습 잘 봤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되게 힘든 오늘이지만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하트 시그널과 함께 그 마음의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 길이 멀거든요. 저희 2주 밀린 것만큼 할 것들이 많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화면들을 켜주시고요. 또 마이크도 준비해 주셔서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그, 혹시 김재석 형제님, 계기도 혹시 가능하십니까?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내가 이렇게 다 같이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종교기관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특별한 모임을 준비해 주신 정혜상 형제님을 축복하여 주었고 또 이곳에 계신 모든 형제 자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스스로를 잘 가꾸고 또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음, 미래를 스스로 그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멋지십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고, 또 여러분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필수니까요. 강제하겠습니다. 다 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다시 보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얼굴밖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얼굴만 부담스럽게 보일 뿐이지, 여러분 얼굴이 생각보다 녹화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라이브를 켜주시면, 화면을 켜주시면, 여러분 얼굴, 예쁜 얼굴, 또 잘생긴 얼굴 다 잘 보입니다. 자, 오늘의 하트 시그널, 시그널 하우스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데이트 활동, 그리고 데이트 첫 번째 데이트를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데이트 시작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문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염려도 보내주셨고요. 굉장히 많은 기대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그런 기대와 우려와 또는 또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것은 데이트 활동 알아보기입니다. 이 활동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여러분들의 첫 번째 데이트에 반영할 수 있는 활동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저희의 시그널 하우스 활동들을 통해서 서로, 데이트를 할 때 이런 활동들이 있구나, 이런 활동 좋구나, 그리고 데이트 활동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생각들을 좀 확장시키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시작하실 때 갔다 왔는데, 1조 뭐 하셨나요? 네, 영화 보고 밥 먹었는데요. 2조 뭐 하셨나요? 네, 커피숍 갔다가 밥 먹었는데요. 네, 3조 뭐 하셨나요? 네, 카페 갔다가 영화 봤는데요.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다채로운 데이트 활동을 좀 준비해 보시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쁘죠? 저 이거 힘들었습니다. 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먼저 왜 데이트를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데이트가 귀찮다. 그냥 내 앞에 짠 나타났으면 좋겠다. 데이트를 하고 썸 타는 것도 힘들다.
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그, 잠깐 제 결혼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의 활동으로 넘어가고자 갈 건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사람입니다. 데이트하기 전에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을 결정하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자매랑. 사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좀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대부분 차였거든요. 이제 차이고 나니까 이제 회의감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도 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보고, 예쁜 사람도 만나보고, 믿지 않겠지만 예쁜 사람도 만나보고, 다 해봤지만, 이게 계속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혈기 넘치는 귀한 선교사인데, 이렇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다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있었다가, 이제 제가 BYU 하와이를 학생으로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결혼에 대해서 뭔가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결정을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를 고민하던 차에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 기준들이 있었어요. 자매를 찾을 때. 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적은 기준만 해도 한 100가지가 넘었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자매님들, 요 정도 형제를 용납할 수 있는지 용납할 수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몇 가지만 제가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1번. 그 옆에 이렇게 같이 걸어가다가 이렇게 딱 옆을 봤을 때 귓속이 깨끗한가? 2번. 그 걸어갈 때에 이렇게 쫙 보면 여기 제 화면 보이십니까? 여기 팔꿈치 있죠? 여기가 깨끗한가? 3번. 긴 생머리를 가졌는가? 4번. 그 제가 곱슬이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꼭 생머리여야만 했어요. 네, 긴 생머리를 가졌는가? 4번. 날씬하고 키가 큰가? 전혀 이제 제 얼굴을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하시겠죠. 저 양심 없는 놈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 176에 65kg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전 좀 그런 날씬하고 하늘하늘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뭐 이렇게 원피스 입고 다니고 긴 원피스 입고 다니고 하늘하늘한 이제 여신상을 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 이제 발 뒤꿈치 이제 그 하와이니까 쪼리 같은 거 많이 신고 다니거든요. 슬리퍼 많이 신고 다니니까 발 뒤꿈치가 깨끗한가 이런 거. 뭐 신앙이 좋은가 이런 건 기본이죠. 신앙이 좋은가 이 사람이 예쁜가 이런 것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예쁘고 잘생긴 거 안 찾는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내 눈에는 예쁘고 잘생겨야죠. 그죠? 다 그 신앙이 중요하지만 신앙은 본선이고요. 그리고 예선이 외모입니다. 그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생각 있으시죠? 저만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영원한 관점에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기준들은 좀 삭제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기준들을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쳐서 이거 거의 10년 동안 쌓아온 기준이었는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결혼을 위한 기도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살 때 처음 만난 여자친구부터 결혼 생각을 하고 만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워가기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제 마음속에 딱 한 자매가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제 자매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조금 그 당시에 어, 저에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그 당시에 그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우울증이 있었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고 또 하늘하늘한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조금 살이 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이 더 살찐 것 같긴 하지만 그때는 그때 볼 때는 그 좀 살쪄 보였습니다. 그 본인도 최고 몸무게를 찍었다고 그 당시에 얘기했었고 그리고 일단 괜찮은 자매였기 때문에 제가 제 동생에게 만나보라고 한번 제 동생한테 소개를 시켜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일단 거절한 상태였어요. 아니야, 난 안 만나.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거절한 상태였어.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제 자매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다행히
제 자매도 저랑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저녁에 그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 카카오톡과 비슷한 역할을 하던 네이트온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이트온으로 말을 걸고 야, 제가 오빠거든요. 야,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먼저 너 할 말 있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 아내가 당연히 할 말은 있죠. 이렇게 시간 내서 한번 데이트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걸 들었으니까 그래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그렇게 이제 네이트온으로 답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채팅으로 할 건 아닌 것 같다. 만나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그래 그러면 교회 끝나고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 와드는 시간이 다 달라서 제 자매는 그 당시에 오후 와드였나 그랬고 제가 오후 와드였나 자매가 오후 와드였나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시간은 이제 한 4시에서 5시쯤 되는 시간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09년 2월 1일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자매가 차를 가지고 있어서 자매 차를 타고 이제 성전 뒤쪽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에 딱 차를 세우고 제가 자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 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매가 뭐 갑자기 기회가 찾아왔으니까 저한테 그냥 이제 남자로서 한번 데이트는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했고 제가 나는 너랑 데이트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매에게 나는 너랑 데이트하고 싶지 않고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차입니다. 제가 99% 말씀드린데 100%까지는 제가 아니지만 99% 말씀드리는데 네이톤으로 고백한다? 어, 데이트도 안 했는데 결혼하자고 한다? 99.9%는 차입니다. 근데 제 자매에게 뭐가 쓰였는지 한 10분 동안 아무 말이 없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자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자신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고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그 최악의 모습들을 다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분 뒤에 10분을 고민한 다음에 제 자매가 그래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전화했고 자매도 집에 전화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실은 제가 21살 때 결혼을 시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BYU 하와이에 처음 입학해서 1학년 때 너무 마음에 드는 자매가 2명이나 있었어요. 욕심도 많죠. 그래서 아빠 저 마음에 드는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아버지 저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헛소리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선교 사업도 마치고 군대도 마치고 다시 이제 복학했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다시 전화할 때 그래서 되게 떨렸습니다. 또 헛소리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행히 엄마 바꿔줄게 이러고서 그냥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뭐 원래 무뚝뚝한 집안이니까 잘 넘어갔는데 저희 자매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딸이 어제까지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오늘 결혼한다고 얘기하고 상대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집에서는 혹시 사고를 쳤니?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너무 당황스러우셔가지고 3일 동안 우셨대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처음에 저를 믿기 어려우셨는지 어, 앞으로의 그 미래 계획서를 좀 써와라 해서 A4 2장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2009년 2월이었고요. 2월 1일이었는데 저희가 결혼한 날짜가 2009년 6월 13일이었습니다. 학교 봄방학하고 학기 마치자마자 바로 한국에 들어가서 서울 성전에서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트할 때 하면 안 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성공했습니다. 어, 그 그래서 여기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트가 귀찮다. 그냥 내 앞에 짠 나타났으면 하는 거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99.9%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는 필요합니다. 근데 데이트를 왜 필요하냐? 라고 얘기하면 좀 그래도 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먼저 얘기하고 오늘의 메인 활동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다른 두 커플을 좀 초대해서 여러분이 2번에 걸쳐서 그 결혼 얘기를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테니까 그때 좀 더 정상적인 부부의 결혼 생활을 얘기를 들으시고요.
제 거는 전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데이트 활동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영상을 하나 보실 거예요. 잠깐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서 데이트가 왜 필요한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데이트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 앞에 짠. 그 실제로 요즘 통계도 교회 통계가 아니라요. 그 한국의 청년 20, 30대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청년들의 통계가 최근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자유로운 만남추, 자만추에서 선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소개팅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 엄마 아빠 좀 검증된 사람으로 소개시켜 주세요. 아, 그 썸 타는 거 힘들어요. 아, 내 앞에 그냥 짠 나타났으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자만추보다 선을 더 추구하는 것이 요즘에 20, 30대라고 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트렌드가? 재밌게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이트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따가 잠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Okay, I think we've got another question coming in from Mexico right now. Hola, ¿hay alguien en México que quiere hacerse una pregunta a Drox? Gracias, amigo. Adelante. Así es, soy Carlos y mi pregunta es la siguiente. Algunas veces algunas personas piden una experiencia espiritual en el momento de elegir a su compañera eterna y otros no la hacen. ¿Cuál es su opinión respecto a eso? Okay, that was a great question, I think, for all single young adults. His question was, he's heard that some people have had spiritual impressions and have prayed about who their eternal companion should be, and then some people have just found an eternal companion. So what would you recommend for young single adults that are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do? Should I take a shot? Go ahead. Well, I'll tell you, you young men and you young women, put your cell phones away, put all this technology away, and learn to talk to each other, face to face, eye to eye. My goodness, that's the way this happens. You've got yourselves in cocoons. You're not being normal people. Because you've got all this technology that's taking you here and there. Now I'll tell you just real quickly that when I came home from my mission, I went to a University of Utah. I'm sorry about that. University of Utah Hello Day dance. And one of my friends says, I've got a young lady that I'd like to have you meet. And if they've got a picture of her, I'll just have you put it up there. I don't know whether send that to you or not. But anyway, well, I danced from here to about 20 feet, and that's when they used to tag you out, you know. Some guy tagged me out, but I looked at her eyes just one time. And I said, this is a special young lady. I got to get to know her. She was very popular. I have to tell you that I ended up being the only true and living returned missionary that had all of the answers. I found out all of the questions and I answered it, but it took me 10 months to convince her that she ought to marry me. Now we have 7 children and 43 grandchildren and 86 great-grandchildren. And if you don't start looking each other's in the eyes, you're going to miss that when you're my age. When you're 89, like I am, what are you going to have? Who's going to take care of you? You got to have daughters to take care of you when you get older. So I'm just trying to be very direct with you. Get to know each other. Put away we walk into buildings and you're sitting in the whole bunch of you together and you're all looking at a cell phone. I hope that Elder Oaks and my voice haunts you now. That you'll put those things away and look up and say, hi,
I'm Russ Ballard. What's your name? And you start a conversation. That'll help solve this brother's problem down in Mexico. Yes, it will. And in terms of haunting you, I say, boo.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Elder Ballard. Where do you think your selection of that wonderful Barbara would have been if in the next 10 months you just went to places where all those returned missionaries hung out with a whole bunch of girls, kind of a general hangout get-together? Well, probably the boy that she was waiting for on his mission would have come home and she'd have married him. Now If I'd let that happen, but I wasn't that's going to a let it happen. powerful argument against hanging out. That is. That's a powerful argument against pairing off and starting to experiment with There, verbal relations with the opposite sex. How to talk to one another, not text one another. I heard the other day that an LDS couple in a city that I won't name had become engaged by texting one another in the same city, and they had never met personally. well, this is probably an overkill here, but I had a secretary and she was not married, and I said, "Are you dating?" And she said, "Well, I got an invitation on a date by somebody. He sent me a text." And I said, "Give me his name. I want to call him." And she knew right where I was going. I would have rung his bell big time. But ultimately along came the right one, and she's married and has 2 little kids now. Elder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보시면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왜 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습니까? 혹시 있으시면 좀 몇 분 들을 수 있을까요? 왜 데이트를 해야 됩니까? 제가 짧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구교진 형제님. 그 다음 서진 형제님 듣겠습니다. 아, 일단 그 벨라드 장로님이 약간 일단 문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멀리 하라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접 우리가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것이 뭐 데이트가 됐든 그냥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됐든 간에 우리가 직접 이제 눈을 마주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데이트를, 특히나 이제 결혼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진 형제님? 저도 사실 구교준 형제님과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그냥 누군가,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결국 데이트를 하는 이유 자체가, 성전에서의 결혼을 위한 것인데, 결혼을 할 상대를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잘 알기 위해서는 데이트를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혹시 또 있으십니까? 또 나누실 분? 왜 데이트를 해야 됩니까? 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그 데이트를 해야 드러나는 디테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영화 같은 걸 보면, 특히 로맨스 영화를 보면 그 두 남녀의 그 뜨거운 눈빛 교환, 그 뭔가 흐르는 그런 네. 것들 가끔 보게 되는데, 사람도 그런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행동이라든지 몸짓, 약간 몸에 배어있는 매너, 말하는 습관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내 MBTI가 이렇고, 내가 이런 학교를 다니고, 내가 내 취미가 이렇고, 라고 단순하게 프로필을 뽑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같이 호흡하고, 뭔가 같이 활동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오르고, 또 상대방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배우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부분들이 내 장점이구나. 혹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데이트를 통해서 저는 서로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믿으실 수 없겠지만, 저는 제 첫 번째 여자친구도 문자로 시작했습니다. 그, 20살 때 와드 크리스마스 모임 뒷자리에 앉아서 문자하다가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벨라드 장르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지만, 저는 여자친구도 사귀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결론은 될 놈 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아, 요렇게는 하지 말아라. 저는 최악의 예이지만 운 좋게 성공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자매님들 중에 우리가 왜 또 데이트해야 되는지 조금 영상 보시면서 드셨던 생각 나누실 분이 계실까요? 영상에서 네, 눈을 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 그, 그렇게 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시간들을 견디게 하는 힘도 그런 결혼 이전에 데이트 했을 때 쌓았던 추억들이 그런 걸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있을까요? 자매님들 중에? 우리가 왜 데이트를 해야 됩니까? 영상을 보신 내용도 괜찮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말 중에 그 만약에 벨라드 사도님께서 자매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은 다른 분과 결혼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봐도 망설인다면은 망설이고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이 그 사이에 당연히 더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독신 모임 갔을 때 그냥 재밌게 즐기고 오시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좀 살피고 오시나요? 살피셔야 됩니다. 모든 데이트 활동의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지? 다른 사람들이 친절한 말을 할 때 어떻게 감사를 표하지?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니지? 평소에 말투를 어떻게 하지?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이러한 사소한 디테일들을 꼭 내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다 관찰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참여하는 많은 소셜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청년대에 가라는 이유, 결혼하라고 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지만, 가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꼭 결혼하라고 해서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좋은 점과 또 어떠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전국 모임들은 조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기는 하지만 하여튼 좋은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데이트 활동을 자주 선택하셨나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좀 농담처럼 다음 주부터 시작될 우리의 데이트가 맨날 자, 카페, 영화, 밥, 영화, 맛집, 영화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이 데이트 활동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헤일즈 장로님의 말씀을 잠깐 가져왔어요.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혹시 정명진 자매님 괜찮으시면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데이트는 긴 대화를 나눌 기회입니다. 데이트를 할 때는 서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서로의 가족과 친해지십시오. 두 사람의 목표는 양립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계명, 구주, 식권, 성전, 부모됨, 교회 부름, 타인을 위한 봉사에 대해 서로 같은 느낌을 공유합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성공 또는 실패를 맛볼 때, 분노를 절제하고자 할 때, 일이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데이트 상대는 타인을 깎아내립니까? 아니면 고양시킵니까? 그 혹은 그녀의 태도와 언어, 행동이 여러분이 매일 봐도 좋을 그런 종류의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왜 데이트하기 너무 힘들고 썸 타는 것도 힘들고 감정 소모도 심한데도 불구하고 왜 꼭 우리에게 데이트 활동이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찾아볼까요? 여러분의 첫 번째 데이트 왜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몇 가지 소회시를 열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24분 정도가 계시니까 제가 5개 정도를 열어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참석하시고 형제 자매 비율이 조금 안 맞는 데는 제가 강제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5개의 소회시를 열어드릴 텐데요. 그 소회실은 이번 주에 여러분이 제가 저기를 데이트할 수 있는 여러분 하트 시그널 디스코드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방명들이 다 몰몬경에 나오는 성 이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 풍요, 엔티파라, 니파이아, 그리고 엠모나이아, 이드, 멘타이, 뮬레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범으로 제가 비슷하게 여러분 그룹을 열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성으로 방문하셔서 데이트 활동을 한번 정해보시는 겁니다. 어떤 데이트 활동을 전해야 하냐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첫 번째 여러분의 데이트를 할 때, 요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만났을 때, 요런 활동을 하면 서로 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서로 즐거운 시간도 함께 보내고, 또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는 데도 이렇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하진 않겠지만, 어, 적어도 어떻게 더 잘 대화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데 중점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 이미지도 제가 카톡방에 드릴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룹에서 이 데이트 활동을 정해 보시고요. 데이트 코스를 한번 짜 보시고요. 왜 이 데이트 코스를 정하셨는지도 여러분이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한 15분 정도면 충분할까요? 20분 드릴까요? 15분 드리고 더 필요하면 조금 더 드릴까요? 네. 그러면 일단 15분을 드릴 테니까 그 지금부터 모든 우리 성을 열었거든요.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으로 들어가 보셔서 여러분의 각 팀별로 데이트 코스를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첫 데이트 코스입니다. 지금부터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어서들 오십시오. 데이트 활동 다 짰나요? 잘 재밌게 짰나요? 들어가 보니까 패션 때도 느꼈지만 여러 부대의 안목이 거기서 거기다. 전시회,
전시회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전시회로 시작하는 걸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만 다행히 여러분이 전시회 미술관 얘기를 하시면서 파가 좀 나뉘더라고요. 그 디테일이 좀 갈라져 있어서 아, 오케이. 요 정도면 인정해서 제가 잘 보고 아주 즐겁게 듣다가 여러분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그 실제로 제 한 팀씩 좀 발표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텐데요. 먼저 엠문하야 그룹부터 듣겠습니다. 서진 형제님, 제가 폄하했다면 죄송합니다. 거기서 거기 아니고. 자, 엠모나이아 어떤 분이 좀 여러분의 데이트 코스를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sure.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준규 형제님. 박현정 형제님, 이재성 형제님 다 하시는 건가요, 세 분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네. 이준규 형제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어, 뻔하다면 뻔할 수 있는 구성으로 잡았긴 했는데 여기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좀 디테일적인 요소도 생각해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뭘 하던 간에 저희가 음식에 들어가고 조금 같이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풀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뭘 먹어야지 기분이 즐겁기 때문에 일단 식사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식사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어떤 관계에서 첫 데이트를 할지 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첫 데이트 때는 좀 어색하다라는 가정을 잡고 서로 겹치는 지인이나 좋아하는 음식, MBTI 조금은 가벼울 수 있는 주제들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느낌으로 식사를 같이 하는 걸로 계획했고요. 그 다음에 전시회를 잡았는데요. 전시회 같은 경우에 사실 예술이나 이런 거는 사실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어떤 것을 함께 보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느꼈던 느낌이라든지 감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공통된 대화 주제로 갖고 갈 수도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기 좋다라는 대화 주제도 되고 서로 알 수 있는 주제도 되기 때문에 좋다 생각해서 전시회를 잡았고요. 이 과정에서 나왔던 팁은 형제가 조금 먼저 준비해서 조금 공부해서 이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다. 이렇게 큐레이터를 해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가볍게 전시회 가는 얘기에서 서로의 가치관이나 가벼운 가치관이라든지 조금은 들어갈 수 있는 질문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또 전시에서는 좀 전시를 보는 것을 많이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전시에 관한 딥한 얘기를 또 할 수 있기 위해서 혹은 전시회 말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주제가 잡혔을 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카페를 가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어쩌면 조금씩 떨어졌을 수 있는 혈당을 채우면서 이야기를 카페에서 나누고요. 그 후에 사실 카페에서 정말 근처에 좋은 장소가 있다면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해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사실 저희가 걸으면서 사실 사람이 걸으면서 걸을 때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 얘기도 잘 나오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같이 걸으면서 아까 앞에 나왔던 주제들 서로 대화 내용들을 토대로 조금은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용한 곳에서 산책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어두우거나 외지가 아니라 그런 한강이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좀 그래도 좀 불빛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서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얘기 나눌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트 코스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 질문인데 마지막에 나 어땠냐 이거 자매님들 승인 받은 겁니까? 그거 적으신 게 대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적었습니다. 전 첫 번째 데이트라면 좀 그다음 이 오늘 데이트 좀 어땠나, 그리고 나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데이트도 이어진다고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들 혹시 나 어땠냐, 오늘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면 피드백 요거 괜찮은 아이디어입니까? 안 되는 아이디어입니까? 지금 피드백 좀 해주시죠. 실수하기 전에. 나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빼면 된다. 박채연 자매님도 잠깐 마이크 켜셨는데요. 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어, 대인. 박예랑 자매님?
저는 나 어땠냐가 아니라 오늘 어땠냐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땠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 어땠냐라고 할 때는 그 마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오늘 여기서 영화 티켓 사서 결혼하러 갈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럼 나를 빼는 것으로 어땠냐? 네, 물론이죠. 자, 좋습니다.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풍요 갑니다.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누구시죠? 누가 설명해 주시죠? 풍요? 제가 할까요? 네, 진영진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장소랑 시간대 먼저 생각해 봤었는데요. 근데 그 말씀, 저희가 이야기했던 편안한 분위기나 다양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대가 저녁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서 만나서 같이 좀 걷다가 저녁을 먹고 또 공통적인 관심사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기 좋은 게 그 전시회나 아쿠아리움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카페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야경을 보러 가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엠모나이아와 거의 같은 코스네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 기드가 굉장히 길거든요. 기드조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여기 심지어 시간도 있어요. 네, 저희 제가 있는 조였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보통 아마 저녁쯤이 돼가고 하니까 저녁 전에 이제 다 같이 그 데이트하기 조금 쉽게 이제 연극 아니면 이제 재즈바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고요. 예를 들어 연극 같은 경우는 히어 메디스라고 이제 뭐 범인 뭐 이런 거 어떤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이고 이제 재즈바 같은 경우는 이제 바라고 해서 술 파는 데가 아니라 되게 그냥 음악만 나오면서 조용한 곳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냥 조용한 재즈, BGM 들으면서 서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서 그렇게 했고요. 그 후에 이제 6시쯤 되면 이제 아마 식사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뭐 추천하는 이제 뭐 대학로 맛집 아니면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맛집 그런 거 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음식 좋아하니까 이 집 어디 가면은 아, 이 집은 뭐가 맛있다 하면서 이제 조금 저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아마 자신이 가본 맛집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소개하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녁을 먹고 나면 이제 일몰이 지니까 이제 청계천 같은 데 가서 시원한 공기, 그 물 흐르는 소리나 이런 거 조용한 분위기에 좀 더 진지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이면서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아마 청계천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오늘 하루를 이제 좀 저녁이니까 좀 더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저희가 짜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즈바라고 해서 이제 술집은 아닌 건 알겠는데 여기 그 어떤 느낌인지 보시고 싶으시면 그 이번 하트 시그널 4에서 신민규라는 친구가 그 데이트를 여기서 했어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곳에서. 그래서 음악 얘기하다가 둘이 이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 뭐 추천 하나 바꿀 수 있다면 재즈바도 괜찮고 아니면 아예 밴드가 라이브를 하는 데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게다가 이제 좀 부담스럽겠죠. 첫 만남에서 부담스럽지만 나중에 이제 신청하면 자기가 노래도 부를 수 있기도 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자, 와, 리파이아 팀 가겠습니다. 네. 누가 발표하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예량 자매님도 지금 마이크 켜셨었는데 두 분 중에 누가 하실 거죠? 이승기 형제님이 하시기로 하셨어가지고.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저희는 점심 때 만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짜봤고요. 그래서 처음은 점심을 같이 식사하는 걸로 했는데 메뉴는 일식인데 이유가 메뉴가 다양하고 그리고 한 입에 먹기 때문에 뭔가 다른 소스나 그런 게 묻는 것도 그걸 걱정할 것도 없고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서로 밥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알아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분위기 살짝 서먹하잖아요. 그런 걸 깨기 위해서 오락실 가서 좀 더 뭐 서로 게임도 하면서 즐기고 좀 더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락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가 좀 뭔가 시끌벅적하고 뭔가 좀 신났다면은 세 번째 좀 더 그림 그리 카페에 가서 서로 뭐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서로를 그려주는 그런 코스도 있거든요. 아마 가격은 인당 25,000원, 아마 3만 원 안쪽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격도 비싼 편이 아니어서 그리고 그림 초보들 위해서 아마 대고 그리는 거 있잖아요. 뭔가 실선이 있고 위에 덧대서 그리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는 게 의외로 집중력도 요구되지만 그리고 그림을 그리려면 서로 딱 상대방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뭔가 뭐 아이 컨택도 있을 수 있고 좋지, 좋지 않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했을 때 좀 시간이 하면은 저녁 먹을 때쯤 끝나는데 만약 상대가 더 좋다면 저녁을 먹고 해야겠지만 뭐 아니면은 여기서 끝 나는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신선하네요. 데이트 파스타 일단 그거 깨졌고요. 감사하고 오락실도 괜찮고 그림 그리기 카페도 괜찮은데 요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비슷한 가격에 그 컬러링 북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이 컬러링 북 하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가격은 비슷합니다. 백화점 같은 데 있어요. 그 화방처럼 해가지고. 자, 마지막입니다. 엔티파라. 네. 저희도는 그 데이트 코스에서 대화에 중점을 많이 뒀는데요. 그래서 오후에 만나서 전시회를 보고, 이제 전시를 볼 때 한 작품에, 똑같은 작품이라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자체뿐만 아니라 식사 메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선택을 하는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녁 식사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 조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강 산책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 약간 하루 마무리하면서 그 데이트에 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더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녁에 한강을 가는 그런 코스를 짰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대부분 전시가 좀 그 지분을 많이 차지하네요, 여러분. 그리고 좋은데요. 여러분이 이런 아이디어들을 나누신 것들을 이 링크 그대로 둘 테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 데이트 하실 때 참고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한 데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몇 개 적어봤거든요. 그, 그 퍼스널 컬러 찾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어, 모르나요?
그 색지를 배경지를 갖다 여기다 얼굴 더해가지고 이게 내 어떤 색깔이 쿨톤이 맞는지 웜톤이 맞는지 그리고 쿨톤 웜톤이면 어떤 색깔이 맞는지 퍼스널 컬러 찾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뭐 공방이나 도예 작품 같은 거 뭐 책갈피를 만들어도 되고 도자기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릇 만들어서 서로 선물해도 되고 향수 만들 수도 있고 서점 가서 몰몬경 말고요. 서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책이 이건데 한번 읽어봐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선물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서점에서 그 원하는 책 가져와서 잠깐 이렇게 서로 소개하면서 그 한쪽 구석에 항상 큰 책방은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테이블이든지 벤치든지 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보다 제 아내하고 했던 데이트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활동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클라이밍이 요즘에 또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쉬운 것부터 도전해 보시면 그것도 생각보다 인싸 활동으로 요즘에 인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림 그리러 가기 채색 미술방도 있고 또 아까 인생 네컷 제가 여기 올려드렸는데 인생 네컷 실시가 식상하다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한 최소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의 컨셉으로 나오는 그 사진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저 천장에 카메라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위를 보고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조명도 다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그 보시고 싶으시면 그런 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싶으면 예를 보시고 싶으시면 그 케플러라고 최근에 그 아이돌 있거든요. 앨범 낸 아이돌. 거기 그 공식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한 멤버가 최근에 그 사진 네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동안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여러분 그 좋은 활동 아주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찾은 활동들이 정말로 첫 번째 데이트를 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요건데요. 일단 데이트 활동 잠깐 소개하기 전에 나누고 싶은 것은 요건데 요거 한번 읽어주실 분 계실까요? 자매님들 중에 혹시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결혼합니다. 올바른 결혼이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 배우자가 될 그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를 하는 활동은 우리가 단순하게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경험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우리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서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어떤 영원한 결혼의 단계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컨택하실 컨택 어스는요. 그 연락처를 두 가지 드리는데요. 오늘 방금 보셨던 헤일즈 장로님 말씀 전문을 하나 드리고요. 미래의 배우자에게 물어봐야 할 10가지라는 리아오나 기사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그 리아오나 기사, 이 미래의 배우자에게 물어봐야 할 10가지는 사실 좀 적나라해요. 그래서 이걸 직접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 상대에게 물어본다. 뺨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으로만 보시고 그, 야, 이런 기준이 잘 준비돼야 되는구나 정도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치기 전에 저희가 오늘 이제 데이트 활동을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데이트 상대를 찾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데이트 활동입니다.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많은 우려들이 있었어요. 안 하면 안 되냐, 꼭 혼자 해야 되냐, 나는 데이트 상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석 기간 동안에도 계속 연락이 왔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이것이 여러분에게 연습인데 너무 그 사지로 혹은 너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도 적어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형제자매가 만나다 보니까 안전에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많이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상형 이런 사람들이죠. 카리나, 장원영, 뭐 무빙 나왔던 반장님, 그뭐 차은우 다 이런 사람들이겠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를 이제 어떤 데이트를 하시냐면요. 첫 데이트는 그룹 데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데이트가 아니라 아, 여러분이 그룹으로서 만나는 데이트를 시작하실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데이트하고 있는 이제 상대방이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원하시면 어, 그분들끼리 데이트하시고 리포터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중에 이 주중에 사전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이게 되시죠? 그리고 부담이 되시지만 이번에는 형제 2명, 자매 2명 요 정도 느낌으로 제가 데이트를 구성하겠고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구성을 한번 보고 어떻게 될지 결정하겠습니다. 원래 그 하트 시그널에서 데이트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너무 잔인하지 않게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면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디스코드에 가입해 계셔야 됩니다. 아마 청년대에 가셨다면 이미 가입해 계실 텐데 혹시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금 초대 코드를 드렸어요. 7일짜리니까요. 요거 7일 지나면 만기되니까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형제님들은 두세 명씩 랜덤으로 한 그룹에 속하게 될 거예요. 이미 디스코드에 하트 시그널 방을 만들어 놨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그 이렇게 이미지들을 사진들을 올려놓으면 그때 제가 여러분들을 랜덤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형제는 첫 데이트 때 자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이미지로 만들어 링크를 통해 디스플레이 하고요. 그 선물을 디스플레이 하셨다면 여러분이 그룹에 지정되기 위해서 양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매님들도 들어가서 보실 수는 있어요. 지금 형제 선물 업로드하는 공간과 그 그룹 디스플레이 신청서 양식을 그룹 신청 양식을 같이 드렸습니다. 요거를 이번 주 일요일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자매님들한테 다시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들은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미지들을 살펴보고 이 그룹 괜찮은데 이 그룹 센스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룹을 이 선물을 선택하셔서 저에게 그 링크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빨리 남겨둔 선착순대로 하고 만약에 우선순위에서 다 떨어졌다, 밀렸다, 그러면 제가 랜덤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은 선착순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시그널 하우스 집사인 저는 각 비공개 데이트 그룹에 디스코드 그룹에 여러분을 초대하겠고요. 여러분 초대가 완료되면 이제부터 데이트 논의를 시작하셔서 디스코드를 통해서 장소도 정하시고 시간도 정하시고 서로 만나시면 됩니다. 데이트 기간은 4주고요.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한 번 그룹 데이트를 하신 다음에 각자 리포트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리포트를 제출하실 때 나중에 안내를 다시 드리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나 혹은 이름이나 혹은 개인 정보가 돼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걸 했다고 라고 알 만한 것들은 다 가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어떤 활동으로만 평가하고 또 어떤 그런 경험으로만 이야기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의미로 이제 리포트를 제출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하나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이미 보시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선물 이미지 업로드 이제 샘플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형제님들은 이 샘플 이미지처럼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그 지난번 패션처럼 덕지덕지 갖다 붙이면 그것도 자매님들 눈에는 센스로 보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첫 데이트 때 여성에게 이런 선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템들을 이미지로 만드셔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포토샵의 명수일수록 더 좋은 점수를 얻겠죠. 요즘에 공짜 포토샵 웹에도 많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해리스 장로님의 말씀에서 읽어본 것처럼 우리는 완벽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사람, 영원히 함께 발전할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트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데이트 활동들이 좀 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경험이었다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과 지난번에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봤던 경험들을 첫 데이트에서 많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데이트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대화와 또 서로를 알아보는 것에 두 가지 항목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위해서 폐기도 혹시 해주실 분 계실까요? 폐기도 한 뒤에 제가 MVP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은수 자매님, 폐기도 부탁드려도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휴 끝나고 또 함께 모여서 종교교육원 함께 들을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데이스트 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음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좋은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갔습니다. MVP에 감사합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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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